여름의 햇살이 결혼식장 유리창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윤서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오늘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수입 원피스는 그녀의 자존심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색 실크 소재에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이 원피스는 서울 강남 부티크에서 구입한 것으로 가격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 역시 최신 시즌 제품이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박성재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윤서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이 원피스 어때요? 새로 산 건데. 아름답네요. 박성재는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슬슬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이 1시간 후에 시작하니까. 윤서영은 입술을 살짝 비죽였죠. 정말 가야 해요? 주말인데. 여보, 내 팀장 부하의 결혼식이에요. 내가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임원 승진도 있는데. 박성재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윤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진 말아요.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고급 세단을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영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녀에게 있어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녀 역시 그에 걸맞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윤서영의 눈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소박한 분위기였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 아닌 일반 웨딩홀이었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윤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이 소박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윤서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곳에 내 원피스를 입고 왔다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윤서영은 그의 옆에서 품위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주변을 살피며 하객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평가하고 있었죠. 이런 뷔페 식장, 요즘도 있네? 윤서영이 남편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미소를 유지한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여긴 내 팀장 부하라서 꼭 와야 했어. 조금만 참아요.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못마땅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주변 하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윤서영의 원피스와 가방은 분명히 돋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하객들은 뷔페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윤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한 걸음걸이로 뷔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적게 담으며 다이어트 중임을 강조했죠. 사실 그녀는 이런 대중적인 뷔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윤서영은 다른 사모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몇 번이나 자신의 원피스가 어디 제품인지, 가방은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인지를 은근히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이 그녀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윤서영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은 때로 한 방울의 액체로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아, 윤서영의 비명이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일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반쯤 비워진 콜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노인은 겸손한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윤서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원피스 뒷부분에는 이제 갈색 콜라 자국이 크게 퍼져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원피스의 가격표만 맴돌았어요. 일주일 전 백화점 VIP룸에서 이 원피스를 구입할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윤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딜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인의 표정이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세탁비는 제가 물겠습니다. 하지만 윤서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세탁비요? 이건 세탁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정판 디자이너 원피스라고요. 박성재가 급히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눈치채고 윤서영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여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윤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원피스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주변의 하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기도 했죠. 윤서영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하객들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요? 이미 망가진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서영이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이 원피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의 상징이었죠. 그때 신랑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인데. 윤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체면은 구겨진 뒤였죠. 죄송해요. 그냥 제 옷에 음료수를 쏟으셔서요. 윤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좀 닦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영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화장실로 안내했죠. 화장실에서 윤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는 얼룩진 원피스까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하필 오늘이야? 윤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조금만 조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윤서영이 울먹였습니다. 박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그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인데. 윤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물로 원피스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불편함처럼. 한참 후 윤서영과 박성재는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윤서영은 재킷을 빌려 원피스 얼룩을 가렸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크게 상처받은 뒤였죠. 그들이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방금 윤 부장이랑 부인한테 콜라 쏟았다는 그 어르신. 김대한 회장님이래. 윤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박성재 역시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죠. 김대한 회장님이라고?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김대한 마이너스 남편의 회사 회장. 그 유명한 기업가. 검소함과 겸손함으로 알려진 그 사람.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앞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서영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오만함, 체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례했던 말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 그녀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죠. 식은 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하객들에게 작게 인사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윤서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을 따랐죠. 그들이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윤서영은 노인을 찾아 사과하고 싶었지만 김대한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가슴 속에 후회와 불안만이 남았어요. 그날 밤 윤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한밤중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옆에서 잠을 청하던 윤서영도 남편의 표정 변화를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누구였어요? 윤서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 비서실이었어. 내일 아침 8시에 회장님을 뵙기로 했어. 윤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즉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아마도.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체념의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윤서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같이 가서 사과할게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윤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허영심이 남편의 직장 생활, 어쩌면 그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그는 가장 정중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윤서영은 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될 거예요. 회사에 도착한 박성재는 곧장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김대한 회장의 사무실은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내부는 의외로 소박했어요. 오래된 원목 책상과 간단한 사무용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회사에 사온 액자뿐이었죠. 들어오게. 회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성재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대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나이에 비해 의외로 단단해 보였죠.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김대한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박 부장. 박성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신의 인사 기록부와 함께 어제 결혼식장에서 찍힌 CCTV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 김대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께서 5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하셔서. 맞아. 김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수 물건을 배달하며 고객들을 만났지. 그때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사원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이다. 그 단순한 문장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였네. 김대한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객을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대하라. 그게 내가 모든 직원에게 가르치려 했던 가치였지. 박성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사건이 이 대화와 어떻게 연결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김대한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CCTV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가 실례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한 행동은 그녀의 몫이네. 김대한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자네는 어땠나? 자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지? 박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내를 말리긴 했지만 충분히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우리 회사의 사원이 뭔지 다들 잊은 것 같군. 김대한은 천천히 인사 기록부를 넘겼습니다. 다음 달에 임원 승진 대상자 명단에 자네 이름이 있었네. 박성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있었네라는 과거형이 그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그가 입을 열었지만 김대한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리더십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네. 김대한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업무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그는 단호히 말했어요. 탈락시켜. 그 두 단어가 사무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고 마침내 임원이 될 기회가 코앞에 있었는데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박성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김대한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약간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를 해고하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지금 자네는 임원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자네가 정말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네. 박성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죠. 겉으로는 성공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해서 김대한 회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이다. 그 단순한 문장이 이제야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성재의 표정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서영이 급히 달려나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어땠어요? 회장님 만났어요? 윤서영이 남편의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묵직하게 던졌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만났어. 윤서영은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임원 승진. 박성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탈락됐어. 윤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죠. 아니, 그럴 리가. 회장님 말씀은 박성재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윤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이 남편의 경력을 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망쳤어. 박성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여보. 회장님 말씀이 맞아. 나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회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윤서영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장과 나눈 대화를 자세히 전해주었어요.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사원과 그 의미에 대해, 그리고 리더십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는 회장의 말씀까지. 윤서영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허영심과 체면 때문에 남편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그때 박성재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야.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 무슨 말이에요? 윤서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죠. 회장님께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셨어. 박성재의 목소리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윤서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가치를 두었던 것들, 마이너스 명품 가방, 비싼 옷, 사람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회장님은 어르신이 너무 수수해서 몰랐지. 윤서영이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어제 김대한 회장을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양복과 헝구두, 소박한 차림새. 그녀는 그를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담긴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수수한 분이 날 여기까지 키워줬어. 그 말에 윤서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가치만 쫓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물질적인 것들은 그저 겉모습일 뿐,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죠. 내가 회장님께 찾아가 사과드려야겠어요. 윤서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윤서영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윤서영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회장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녀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에만 가치를 두기 시작했는지. 다음 날 아침 윤서영은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모두 뺐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쩐지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회사로 갈 거예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내가 같이 갈까? 박성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윤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택시나 고급 세단을 불렀겠지만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보니 김대한 회장의 사무실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경비원과 비서들의 물음에 그녀는 자신이 박성재의 아내이며 회장님께 사과드리러 왔다고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곧 회장실로 안내되었어요. 김대한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제 결혼식장에서 봤던 노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들어오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한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윤서영 씨. 윤서영은 놀랐어요.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대한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죠. 윤서영은 김대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제 남편을 벌하시려면 절 먼저 나무라세요. 김대한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는 윤서영에게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런 식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윤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김대한 회장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윤서영 씨, 김대한이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그날 실수로 옷에 콜라를 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겠군요. 윤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했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그저 체면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김대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낡은 자전거 하나로 물건을 배달하며 시작했죠. 윤서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유명한 김대한 회장의 시작이 이렇게 소박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김대한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업의 본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그는 다시 윤서영 쪽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박 부장은 유능한 직원입니다.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회장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고, 김대한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철학일 뿐이요.
그 말에 윤서영은 침묵했어요.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죠. 회장님, 저와 제 남편은 그동안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윤서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대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깨달음이란 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김대한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윤서영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회사의 사원이 적힌 작은 카드였죠.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이다.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윤서영은 그 카드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실을 나온 윤서영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 건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금빛 로고와 화려한 인테리어 너머에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영은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길을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행인,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사주는 회사원.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박성재가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땠어?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영은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를 꼭 안았어요. 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회장님과 나눈 대화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원이 적힌 카드를 보여주며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박성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내가 추구해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승진이 목표였지만 그 이유는 뭐였을까? 윤서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성공만을 쫓아왔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그것들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보, 윤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볼까요? 박성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요. 윤서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평소와 같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이제 단순히 승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회사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그의 책상 위에는 인사 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박성재 부장 현 직급에서 해임하여 어지사 실무직으로 발령함.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모아온 서류들, 상패들, 책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하나둘 그의 사무실에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박성재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괜찮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철학을 망가뜨린 건 결국 나도 포함이야.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그를 배웅했어요. 어떤 이는 박성재의 태도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박성재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질적 성공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는 여정을. 어지사는 본사와 달리 조용하고 소박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성재는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어요. 넓은 임원실 대신 작은 책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서 대신 그는 이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해야 했죠. 박 과장님이시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장에서 과장으로 그의 직급도 한 단계 내려갔어요. 네, 반갑습니다. 박성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의 그였다면 자존심이 상해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는 달랐어요. 첫날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업무 환경도 다르고 동료들도 새로웠죠. 하지만 박성재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번 주 고객 만족도 조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박성재가 대답했죠. 본사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성재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어요. 윤서영은 남편을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첫날은 어땠어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성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르네. 많이 다르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회사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윤서영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니. 사실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객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해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윤서영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명품 쇼핑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주변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한편 본사에서는 김대한 회장이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새롭게 승진할 후보자들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회사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김대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거처럼 단순히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박성재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이 회사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새롭게 승진한 실무진이 회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우리 부모라 생각해라. 그게 우리의 출발이자 끝이다. 이틀째, 박성재는 어지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실제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며 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는 이 업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님, 저 고객님은 일주일째 같은 문제로 오시는 분이에요. 한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좀 까다로운 분이라. 박성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그 고객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객은 처음에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박성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박성재는 그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회장의 말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윤서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은 오랜만에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높은 곳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박성재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윤서영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그 활동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나도 그동안 너무 겉모습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윤서영이 고백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오는 거였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재는 어지사에서 점차 적응해 갔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직급이나 승진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했어요. 그의 변화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내려온 왕따 과장으로 그를 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박성재의 열정과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님, 우리 팀 회식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한 젊은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꼭 갈게요. 박성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동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만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제 그는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본사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거리감이 있었는데 정말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직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성재는 문득 김대한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리더십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 이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 본사에서는 김대한 회장이 어지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박성재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에 머물렀어요. 고객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군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과장이 담당한 부분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김대한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미 박성재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계속 지켜봅시다. 김대한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박성재가 어지사로 발령받은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경험이었죠. 여보, 일어났어요? 윤서영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윤서영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 당신 첫 현장 방문 날이잖아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박성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과거의 윤서영이라면 직접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그녀가 이제는 남편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고마워요. 박성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현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저도 따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을까요? 박성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현장은 좀 지저분하고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저도 당신의 일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윤서영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렇게 부부는 함께 출발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꽃집 예쁘네요. 윤서영이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꽃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주말에 가볼까요? 박성재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그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느라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죠.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공사 중인 신축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회사의 새로운 지점이 들어설 예정인 곳이었어요. 박성재는 이제 어지사에서 현장 감독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님, 현장 관리자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사모님도 오셨네요. 네, 인사드립니다. 윤서영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급스러운 원피스가 아닌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 현장을 둘러봅시다. 박성재가 안내했어요. 그들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환경이었지만 윤서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모든 일정을 함께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현장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 그들은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윤서영은 아침에 싸온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다들 같이 나눠 드실래요? 그녀가 주변 작업자들에게 권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작업자들도 곧 윤서영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윤서영은 그들의 가족 이야기, 일상의 고민들을 경청했고 때로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김밥 정말 맛있네요. 한 작업자가 칭찬했어요. 윤서영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리는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작업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윤서영은 깨달았습니다. 비싼 음식점의 화려한 요리보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음식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나 이제 명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서영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박성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회장님한테 진짜 배운 건 그 말이었는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회사 본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윤서영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곳에는 김대한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윤서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건 저런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삶. 그들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이 건물을 바라볼 때 성공과 권력, 지위에 대한 욕망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집에 돌아온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늘 외식을 하거나 가사 도우미에게 맡겼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여보, 오늘 현장에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윤서영이 채소를 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실제 세상과 사람들의 삶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윤서영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했어요. 그리고 계속 변할 거예요.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그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서로 웃으며 말했죠. 내일은 지역 봉사활동 가는 날이에요. 윤서영이 기억해냈습니다. 같이 갈래요? 물론이죠. 박성재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대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워진 일상. 그것은 어쩌면 더 풍요로운 삶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성재입니다. 윤서영은 남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약간의 혼란까지.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윤서영이 물었어요. 박성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이었어요. 내일 아침 회장님을 뵙기로 했어. 윤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박성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든 우리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해요. 그렇죠? 윤서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되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을 갖춰 입었어요. 오늘 입은 정장은 이전처럼 값비싼 수입 브랜드가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단정했습니다. 마치 그가 지금 가진 마음가짐처럼요. 긴장돼요? 윤서영이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윤서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회사로 향하는 길, 박성재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이 길을 걸으며 승진과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김대한 회장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회장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대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